자, 삼국시대 특별행정구역 볼게요. 고구려는 삼성이 있었어요. 평양성, 국내성, 황해도에 있는 한성. 일단 이 평양성이랑 국내성은 고구려 수도였잖아요. 원래 국내성이 수도였다가 장수왕 때 남하 정책을 위해서 평양성으로 천도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고구려 삼성 중에 두 개는 수도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성인데 이게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온조가 남하에서 위례성에 도읍 정하고 한성이라고 불렀잖아요. 요 한성만 알고 있어. 한강 유역에 있는 한성.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암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구려에도 한성이 있었다는 걸 외우려면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온조가 고구려에 있다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조가 고구려에서 한성을 봤어. 한성을 굉장히 좋아했어. 그랬다가 온조가 남하에서 위례성을 보고 아 여기에 도읍을 정해야겠다.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고구려에 있을 때 자기가 좋아했던 자기가 있었던 한성이 생각나서 한성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고구려에도 한성이 꽤 중요한 지역으로 있었고 아 이 백제에도 한성이 있구나. 이렇게 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고구려 삼성 중에는 수도였던 국내성 평양성에 이제 한성, 이 한성은 온조가 고구려에 있을 때 있었던 성으로서 좀 중요한 삼성 중에 하나였다. 그랬던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위례성에 도읍 정하고 한성이라고 불렀다. 요건 이제 가상의 스토리인데 그렇게 생각하셔서 고구려에도 한성이 있다는 걸 외우세요. 그리고 백제에는 특별지방구역으로 22담로가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혹자는 22담로가 일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무령왕이 일본에서 태어났고 무령왕 여동생이 일본 왕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령왕 여동생이 일본 왕비가 됐다는 얘기는 무령왕이 일본도 지배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22담로가 일본이라고 말도 하는데 이건 이제 완전 설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22담로라는 특별 행정구역이 이제 무령왕 때 있었구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팩트로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십으로 22담로 중에 일본도 있었구나. 그런 근거가 무령왕 여동생이 일본 왕비였고 무령왕 이후에 나오는 뭐 성왕이라든지 무왕이라든지 그 뒤에 이어지는 왕들이 계속 백제 그 스님이나 학자들이 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문물을 전파해줘요. 그리고 백제가 멸망했을 때 왜구가 지원병 보내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백제와 왜구의 끈끈한 관계가 백제가 일본을 지배했나? 뭐 이런 이야기도 설이지만 있습니다. 신라시대 이소경 볼게요. 신라시대 이소경은 국원소경이랑 북원경을 이소경이라고 하고요. 좀 특별한 소경에 아시촌 소경이라고 있어요. 이건 지중왕 우리 공부할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국원소경, 북원경, 아시촌 소경이 있다. 하나하나 보면 국원소경은 통일신라 때는 중원경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위치가 충주고 그래서 국원소경이 중원경이고 충주다. 요거를 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외우냐? 요게 이제 요 특징이 뭐냐? 다 한반도의 중심에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외울게요. 충주는 한반도의 정중앙,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외우냐? 충주가 한반도 중심에 있다는 걸 어떻게 외우냐? 충주는 한반도의 중추와 같은 곳이다. 중요한 곳을 중추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충주는 발음이 비슷하니까 충주, 중추. 그래서 충주는 한반도의 중추와 같은 곳이다 해서 한반도 중심에 있구나. 충주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원경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원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중원경의 위치가 어디야? 그러면 한반도 중추와 같은 곳에 있는 충주.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되고 국원소경이 중원경이다. 이건 어떻게 외우면 되냐? 자, 국원. 국가의 원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국가의 원점. 국가의 중심이 되는 점이라는 얘기죠. 국가의 원점이. 원점이라는 얘기는 시작점, 중심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국원을 국가의 원점 그럼 한반도의 중심. 그래서 중심이라는 걸 가지고 중원경이고 그 한반도의 중추와 같은 곳에 있는 충주구 이거를 국가의 원점, 국원소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같은 거라는 걸, 세 개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한반도의 중심인 국원소경, 이 충주를 언제 지배했냐? 장수왕 때 5세기는 장수왕 때 이제 충주를 지배하고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고요. 6세기는 진흥왕 때 한반도의 중심인 충주를 지배하고 국원소경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성기의 왕들은 한반도의 중심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라 국원소경 언제 지었냐? 당연히 신라 전성기였던 진흥왕 때 충주를 차지하고 국원소경을 세웠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북소경은 이제 동원경이라고도 부르고요. 강릉이에요. 강릉 현재 지명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외우냐? 선덕여왕 때 북소경이라는 걸 설치를 했고요. 자
삼국시대 신라 기준으로 강릉 어디 있는지 아시죠? 강원도 동해바다에 붙어있는 시. 그래서 강릉은 일단 경주를 기준으로 보면 경주보다 훨씬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다, 특징이. 또 하나의 특징은 동해바다에 딱 붙어 있어서 동쪽에 있다. 그래서 북소경이라고도 하고, 북쪽에 있으니까, 경주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북소경이라고 하고, 동해바다, 동해에 붙어 있으니까 동원경이라고도 한다. 요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소경 중에는 북소경이 있는데, 북소경은 강릉이고, 강릉을 동원경이라고 부른다. 왜? 강릉은 경주보다 북쪽에 있어서 북소경이고, 동해바다에 붙어서 동원경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특수한 소경으로 아시촌 소경이라는 게 있어요. 경남 함안에 있는데 이건 최초의 소경입니다. 지증왕 때 가야 중에 하나인 아라가야가 투항하니까 걔네들의 자치를 인정해주면서 소경을 설치했다가 나중에는 당연히 없애죠. 그래서 이제 아시촌 소경은 지증왕 때 이 가야가 투항하니까 거기다 자치 인정해주는 소경을 설치했다. 그래서 그냥 아시촌 소경이다. 근데 이거 외울 때 지증왕이 큰 거 아시들은 다 알아. 그래서 아라는 아라가야고 아시는 아시촌 소경. 아라가야 투항하니까 아시촌 소경을 이제 만들었다. 지증왕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전에 이소경은 뭐라고 그랬죠? 북소경, 국원소경이고 거기에 추가로 특별한 구역으로 아시촌소경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 두 문자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북엇국 엄청 맛있잖아요. 북엇국. 그래서 술 해장할 때는 북엇국이 짱입니다. 그래서 북엇국 있소. 술 먹고 난 다음에 속이 쓰리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북엇국 있소. 이렇게. 그래서 있소는 이소. 그래서 신라 이소경, 이소 비슷하죠, 발음이. 그래서 이소에서 이소경 생각하시면 되고, 북엇국은 북소경의 북, 어가 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시촌소경이라고 외우시든지 아니면 아시촌소경인데 북어국으로, 국은 국원소경. 그래서 신라시대 이소경은 북엇국 있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북소경, 아시촌소경, 국원소경. 이소경은 앞뒤예요. 북소경이랑 국원소경이고 또 특별한 신라시대 이제 소경으로 아시촌소경이 있다. 같이 외우시면 돼요.